네, 후반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우리 전반부 영상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자기 사명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항상 그 학교 이제 졸업을 할 쯤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바로 이제 제가 석사로 이제 대학원을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뒤에 공부를 아예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만세를 불렀죠.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야 이젠 중학교부터 시작된 뭐 소위에서 입시족도 지나봤고 그다음에 또 취업과 관련해서 자 저는 이제 졸업하기 바로 전에 이제 취업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또 다른 또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들이 또 제 앞에 또 오리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 이렇게 막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거였으니까 근데 물론 막상 닥치고 나면 뭐 또 사실은 뭐 하지 못할 것들은 없어요. 왜냐면 다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뭐 노파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워낙에 또 잘 준비하고 또 잘 계획하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제가 아마 그렇게 제대로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아마 강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우리가 전반부 영상은 꼭 좀 여러분들이 향후에라도 수업 시간 이후 또 그다음에 졸업 이후에라도 좀 약간 고민이 생기시거나 좀 어떻게 내가 방향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마 이게 기억을 떠올리셔서 제가 아까 전반부 영상 진행했던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제가 이제 곧 드리게 될 책도 읽으시면서 좀 더 심들을 좀 내어보시기를 굉장히 또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또 작성하시고 제출하신 중간고사 대체과제에 대한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수가 한 47페이지 정도, 아마 내용만 한 45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꽤 양이 많죠. 여러분들 그만큼 이제 충실히 또 과제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우리 9명의 학생들이 제출하신 내용들을 제가 아마 먼저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들은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풀로 또 그다음에 자세하게 더 꼼꼼하게 좀 보고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전체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만 제가 이제 또 아마 여러분들이 또 과제에 대한 의도가 저하고는 조금 다른 또 포인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향후에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또 하나 더 배워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자 여러분들 본인이 한 과제에 대한 리뷰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낸 그런 동료들이 낸 그런 과제들도 잘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과제와 관련돼 있던 아니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게 되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아마 이번 후반부 영상 한 35분, 40분으로는 아마 다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진행하다가 혹시 다 못 끝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러블스 자체가 이제 뒤에 이제 소셜 미디어와 PR 뭐 이렇게 또 소셜 미디어와 미디어 이렇게 해서 어, 이제 한 두 꼭지 정도 주제 강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말 과제를 위한 또 준비 기간 또 아니면 뭐 이런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진행해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 아마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뭐 물론 이제 PR과 또 연계되어 있는 또 홍보와 연계되어 있는 또 그다음에 미디어와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또 다루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같이 해당되는 CSR 쪽에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대체 과제도 역시 CSR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를 내드렸습니다만 저도 보면서 이제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쪽이 아니라 PR 쪽이 아니라 광고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하는 사실도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제 저희가 맥도날드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 뭐 사실은 여러분들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정크푸드 그래서 패스트푸드들을 건강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실 하나의 그런 식품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전혀 뭐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이제 노력들을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좀 그런 어떤 인식들을 많이 바꿔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 실제 제품에 대한 판매나 이런 것도 뭐 직접적으로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떤 기업의 어떤 지속 경영 가능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이제 뭐 인지도 뭐 이미지 제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인지도가 뭐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던킨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던킨 도넛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던킨이라고 도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또 팽배하다 보니까 그럴 정도로 떻게 보면 브랜드명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굉장히 기업들이 어, 그러니까 좀 더 건강을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특히 식품 쪽에 대한 그런 그런 제품들 그런 브랜드들은 말씀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노력과 함께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CSR 활동들을 꽤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아마 전부가 아닐 수 있겠죠. 왜냐면 뭐 브랜드도 한정돼 있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뭐 큰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다음에 또 아니면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그런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자 실행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좀 포커싱을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홍보와 관련돼 있는 특히 CSR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아무리 내가 PR 쪽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각각의 CSR 활동에 대해서 좀 뭐, 그러니까 어떤 공격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홍보나 광고를 따로 하진 않고 있어서 아마 몇몇 학생들이 어떤 재원 부분에 그런 걸 넣어주신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광고를 직접적으로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의 기프트카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하나의 어떤 컨텐츠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대다수는 뭐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요즘에 좀 바뀐 게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사실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접근법의 어떤 그런 좀 뭔가 뭐라고 역발상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좀 같이 리뷰를 하면서 같이 공감한다라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쭉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대체과제 리뷰이고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일단 여러분 과제는 이제 CSR 사례를 일단은 뭐 말씀드렸었고요. 일단은 주목할 만한 캠페인들,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과 또 아니면 또 플러스해서 여기에 뭐 잘하고 있지만 또 약간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제언사항으로 좀 뭐 의견을 좀 달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아까 전반부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지 못했는데, 아마 이제 중간고사 대체과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 부분인데, 평가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게 일단 저희가 30%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중간고사 대체과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점수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실 정도로, 뭐 어쨌든 뭐 제가 잘 평가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그 여러분들 이학사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아마 제가 좀 그러니까 긴가민가에서 봤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11월 6일까지가 입력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가 보시면 아마 그냥 0점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제가 좀 일정을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은 좀 약간 송구하고요. 제가 일단 과사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뭐 따로 이게 뭐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기말에 가서 다 이게 우리 여러분들 전체적인 성적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중간에라도 근데 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게 이학사는 아니더라도 제가 좀 출석 미션 과제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과사에 한번 물어보고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거기도 이제 점수를 매기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올려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 전에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맥도날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목감기도 조심하십시오. 이게 저도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지금 목을 좀 이게 한절기라도 칼칼한 상황입니다만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맥도날드는 그러니까 사실 그뭐 글로벌 기업이죠. 그리고 워낙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이제 다회에 걸쳐서 이용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앞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이제 평택이 이제 맥드라이브 매장이 잘 돼 있죠. 우리 이제 평택대에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역시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세교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역시 그쪽에도 가깝게 맥드라이브 매장이 또 있습니다. 이제 가장, 물론 이제 시내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 맥드라이브는 이제 두 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뭐 맥모닝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커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 집사람도 이제 라떼를 뭐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정크푸드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양한 음료나 디저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양화를 지금 현재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저는 맥도날드가 향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표가 바뀌시면서 이제 뭐 지금 바뀌었던 게 이제 빵이 이제 바뀌었죠. 과거의 빵보다 지금 바뀐 빵들이 조금 더 단가가 좀 공급 단가는 좀 높긴 하지만 훨씬 더 쫄깃하고 더 맛도 있고 해서 예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빵을 안 드시는 분들도 제가 몇몇 뵌 적이 있거든요. 매장에서 식사할 때. 근데 지금은 심지어 저희 이제 맥모닝 우리 아들하고 이제 제가 보면 우리 아들은 항상 그 위에 있는 빵은 항상 그 안 먹고 이제 그냥 그 나머지만 먹거든요. 근데 제가 그 빵을 제가 따로 먹어요. 그만큼 맛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되었든 좀 뭔가 더욱더 좀 발전적으로 이제 소비자 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품과 관련된 얘기긴 합니다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크푸드에 대한 이미지가 좀 제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캠페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맥도날드는 지금 소개해드린 학생 외에 또 한 학생이 또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아마 상호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어서 또 보시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소화 비만 관련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일부를 이제 캡처해서 이제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자, 여기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정크푸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성인들에게도 뭐 어떻게 보면 건강상의 뭐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자라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 자, 아이들의 어떤 그런 소화 비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최근에는 먹거리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자체가 자, 일단 뭐 기름지거나 뭐 이렇게 좀 살찔 수밖에 없는 그런 식재료가 들어간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햄버거가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역시 햄버거 이제 포장에 들어간 뭐 환경 오염 문제 역시 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소화에 관련돼 있는 비만을 좀 퇴치하자라는 어떤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에 대한 리스크 약간의 뭐 물론 이제 공격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일종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제품 자체가 일단 리스크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프로덕트 리스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 특히 자라나는 우리 소아 애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비만하지 않고 자, 우리의 제품을 자,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뭐 일단 시작 자체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정황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만 자, 일단 보면 자, 그래서 소아 비만 퇴치 캠페인을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드셔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피밀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 그 어린이 메뉴에 이제 저칼로리 세트를 출시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CSR. 자, 약간 좀뭐 새롭죠? 뭐냐면 주로 성인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고등학생들인데 어린이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만큼 많은 이제 소비자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2007년도에 이제 맥도날드가 이제 소아 비만 퇴치를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은 이제 특히나 더 이제 비만한 그런 어린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사회적인 이슈로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피밀, 아까 얘기했던 자, 어린이 메뉴인데, 자, 사과와 파인애플, 당근, 건포도 같이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가 좀 이제 들어가 있는 식단으로 좀 건강을 바꾼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커피 해피밀 세트를 새롭게 출시된 메뉴를 먹게 되면, 자, 우리 과거의 해피밀보다는 칼로리가 20%가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제품에 약간 좀 뭔가 변화를 주는 어떤 그런 캠페인일 수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이 캠페인이 사실은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도 자, 이제 실패한 사례 캠페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정성의 부재라고 일단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맥도날드 이제 캠페인에 대한 반응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CSR은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자, 아까 진정성 얘기를 했던 게 결국은 뭐냐면, 자, 결과적으로는, 자, 여기도 나오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아무리 칼로리를 적게 나가더라도, 그쵸? 20%가 이제 아까 칼로리가 좀 빠졌다고 하는데도, 일단 살이 찌는 패스트푸드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패스트푸드 자체가 비만의 주범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 자,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은 자, 그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부재하게 한 표현보다는 진정성이 부족 이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 맥도날드가 자,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하지만 일단 소비자들의 반응은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급하는 기업의 입장, 브랜드의 입장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기업들은 광고를 통해서 내가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이라는 어떤 정체성, 그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소비자, 우리 타겟들은 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 어떻게 반대로 이제 또 반대로 인식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이미지 같은 개념으로 해서 되게 상반된다고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CSR도 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열심히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게 이해관계자들, 그쵸? 자,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니까. 자, 그들이, 자, 그 CSR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공감하지 못하면 실패한 자, 그런 캠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자, 오히려 차라리 하지 아니한만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을지 않았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되었던 일단 실패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진정성의 어떤 부족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Y에서 남은 재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도 전 페이지 Y라고 시작했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자, 우리가 소화비만 또 정크푸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걸 불식을 시키거나 또 아니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식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형태의 자, 그런 뭐라고 할까요? 식단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제품을 확실하게 더 좀 많이 변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자, 쉽지는 않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왜냐면 햄버거라고 하는 어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인식들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실패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뭐 조금 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약간 방어를 한다라면 조금 더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실패 사례라기보다는 약간 좀, 아까도 제가 진정성의 부재가 아니라 부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러니까 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참 딱히 떠오르는 말이 좀 막 생각이 나진 않는데, 자, 어찌되었던, 자, 우리가, 실패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게 어떤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례를 통해서, 자, 맥도날드가, 좀 더, 자, 우리가, 소화비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정책이나 어떤 제품들의 어떤 그런 뭔가 이게 좀 출시들이 또 계속돼서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 자, 하지만 또 우리 반대로도 성공적인 사례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자, 소화비만 퇴치에 관련되어 있는 캠페인은 진정성의 부재로 인해서 자, 일단 실패한 사례다. 일단은 왜냐면 소비자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어지는 캠페인은 이제 성공 사례. 자, 맥도날드가 이렇게 그러면 실패한 사례만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자, 우리 맥니피센트 캠페인이라는 게 사실은 2019년도 네덜란드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좀 아직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좀 이게 뭐 퍼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였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바로 뒤에 나오게 될, 우리, 맥도날드 로날드 하우스인가요? 자, 그런 어떤 캠페인이 또 있습니다. 자, 그 캠페인을 어떤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는 자, 캠페인이었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좀, 우리 학생이 제출한 것도 봤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좀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바로 뒤에 나올 텐데 해피밀을 가지고 아까는 이제 일부 이제 재료를 바꿔서 이제 약간 건강식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해피밀 세트 뭔가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해피밀이 이제 뭐가 있냐면 장난감을 줍니다.
해피밀에 딸려 나가는 어떤 장난감들이 있어요. 세트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심지어 자, 이 해피밀의 어떤 그런 장난감을 구매하기 위해서 실제 전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해피밀 세트를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제공하는 해피밀 세트 인형과 일본 이렇게 다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실제 종로에 있는 맥도날드, 그러니까 본사가 있던 맥도날드 매장 1층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이제 광고주 이제 미팅이 있어서 기다리는 사이에 이제 약간 뭐, 잠깐 좀 뭐, 먹거리 때문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외국인이 한 명 이렇게 배낭을 메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뭐 외국인들이 뭐 종로 쪽은 많이 오시니까 관광차. 근데, 이분이 해피밀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해피밀을 드시는 거 보니까 되게 이해가 안 되죠. 아이가 같이 따라온 것도 아닌데 봤더니 자, 이분이 해외를 다니면서 해피밀 세트에 따라 나오는 인형들을 수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뭐 어른들도 사실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피규어 같은 것들 때문에 뭐 우리가 키덜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렇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해요. 왜냐면 롯데리아에서 뭐, 태권보이 뭐 피규어 같은 거 하면, 저도 심지어는 사실 그 피규어 때문에 뭐 해외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평택, 서울 다니다가 없어서, 결국에는 인천에 있는 부평 가서 제가 찾았어요. 그 세트가 지금 저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해피밀 세트에 장난감을 통해서 자,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해피밀 세트로 하나는 실패를 한 거고, 요건 지금 성공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뭐냐면, 맥니페센트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 실제 그 식이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진행이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뭐 히어로 그러면 뭐 마블의 뭐 히어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종의 뭐 좀 더 우수한 유전자이거나 우수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고통받고 있는 동일한 어떤 병이나 아니면 유사한 그런 식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그 자체가 하나의 슈퍼모델처럼 히어로가 되는 것처럼 그들을 모델링으로 장난감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이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를 3명. 그래서 이름이,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 뭐 제가 언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이제 플로어, 자, 줄리엔, 그 다음에 키아노,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새 어린이의, 자, 그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새 아이에 대한, 여기 지금 이름 나와 있죠. 제가 이 이름을 지금 읽어드린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그 아이들의 캐릭터를 이렇게 실제 인형으로 해서 판매를 했다는 거, 해피밀 세트에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이거 왜 만들었냐? 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자, 우리가 식이병을 앓고 있는, 자, 우리 아이들을 어떤 그런 희망을 좀 더 심어주기 위한, 자, 이런 어떤 목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Y로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브랜드, 맥도날드에서 동일한 해피밀 세트라고 하는 어떤 동일한 어떤 그런 메뉴를 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인식과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맥도날드 캠페인을 통해서 왜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캠페인이라고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맥도날드. 자, 캠페인의 성공과 실패, 그 간발의 차이는 아까 다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죠. 자, 해피밀과 어린이들에 대한. 자, 그래서 아까 소아비만 퇴치 캠페인은 자, 약간 실패 사례로 소개가 돼서 자, 공감하지 못했던 자,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맥니피센트, 자, 옷잠시나 자, 맥니피센트 캠페인은 일단 성공 사례로 자, 이렇게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자, 어떤 CSR의 어떤 또 모범적인 사례로 또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택의 방향이 자, 캠페인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자, Y에서 시작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맥도날드 이제 성공 사례 캠페인, 로날드 아까 맥도날드 하우스 캠페인이다. 사실 이 캠페인 때문에 아까 맥니피센트가 이제 캠페인이 열린 거거든요. 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맥도날드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자, 일단,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2019년 9월에 한국의 첫 이제 이 이니셜입니다. RMHC 하우스. 그래서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자, 체리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우리나라는 19년도인데 실제 재단 설립은 이제 2007년도에 이미 됐고요.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 게 이제 작년 얼마 안 됐죠. 자, 설립이 돼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아암 환자들이 자, 가족과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머무르는 것만 사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던 상황적으로 어려운 우리 그러니까 환자와 환우의 가족들을
같이 지원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 가지 어떤 모금 활동 같은 것들을 역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맥니피센트 캠페인처럼.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제가 실제 아까 다른 나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네덜란드가 그런 캠페인을 했다면 우리나라도 뭔가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자, 캠페인들을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만약에 뭐 과제로서 첨언한다라면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가 있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 우리 수아암, 그다음에 실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우들, 그다음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제를 내주신 학생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소아암 환우들의 힌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우리 맥도날드인데, 뒤에 또 이제 우리 또 다른 학생이 아까 또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또 과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계해서 또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일단 순서상으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갖다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여러분들이 자 PDF 상에서는 한번 미리,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후반 그 맥도날드 강의가 아마 오늘 또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한번 좀 제가 이제 또 다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미리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뭐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입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역시 워낙에 그 당시에 광범위한 어떤 그런 글로벌 CSR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충분하게 소개를 드리진 못했었습니다만, 자, 이 우리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뎁스 있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파트너십. 이게 일단은 자, 현대자동차 CSR의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슬로건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사랑과 실천으로 이제 움직이는 세상. 되게 의미가 좋죠. 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물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좀 따왔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있는 그 슬로건들을 제가 좀 조합을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긴 합니다만, 자, 일단 뭐 당연히 우리 현대 자동차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자, 함께 움직이는 세상. 자, 우리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현대 자동차 그룹의 자, 사회공헌 철학으로 이제 집약적으로 이제 표현한 슬로건입니다. 그렇죠? 함께 한다라는 거. 위드.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자,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파트너십. 자, 여러분들 파트너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니라 서로가 어떤 동등한 어떤 그런 파트너십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 거고요. 자,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발전 지향적이고 이제 지속적인 면에 대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고, 세상은 자, 세계 방방곡곡, 이제 글로벌을 표방하고 있죠. 이제는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도 들어오긴 하지만 국내 브랜드도 해외에 많이 진출합니다. 그래서 자,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질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 사랑과 꿈.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었습니다만, 자, 현대차도 거기에 못지않게 계속해서 이제 세계의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함께 움직이는 세상. 자, 이웃과 함께, 사회와 함께, 사랑과 실천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슬로건. 자,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리냐면, 아까 제가 자기 사명서와 같은 거예요. 기업의 자기 사명서인 거죠. 자, 우리 현대차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약간 고도를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쓰는 자기 사명서는 결국은, 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슬로건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치 철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게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자,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자, 정진할 수 있다. 자, 이게 좀 더 확대가 되면, 자, 회사의 하나의 기업의 슬로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업의 철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푸시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소개드렸죠. 자, 커뮤니케이션도 시작이 뭐부터 시작이다? 자, 인트라. 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터는 그 다음이고요. 그죠? 매스컴으로 가는 것도 마지막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철학이 내부적으로 먼저 견고하게 직원들과 공유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이런 어떤 슬로건들까지도 뭐 사실은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업입니다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뭐 대부분 이제 결과를 이제 대부분 아니면 활동 같은 것들을 맞닥뜨리긴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어떤 이러한 슬로건이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철학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 우리가 이게 또 지속적으로, 자, 그리고 끊기지 않고, 자, 하나의
기업 또는 브랜드의 어떤 정체성을 확고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 결국은 세일즈와 다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의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사회와 이웃과 함께하는, 제가 소위 얘기해서 스테이크홀더가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뭐 그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이해관계자들이 다 계십니다. 가족, 친구, 뭐 등등 여러 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게 되면 뭐 직장 동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뭐가 있는지 좀 약간 이제 뎁스 있게 보도록 할게요. 자, CSR을 굉장히 세분화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해관계자들, 직원부터, 그쵸? 내부죠? 계열사, 사회, 환경 또는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자, 거기에 맞는 자, CSR 활동을 자,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6대 무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긴 했습니다만, 자, 해피 무브, 이건 이제 임직원, 아까 얘기했던 직원들과 관련된 거죠. 고객 참여, 제가 자원봉사 하는 거고요. 자, 세이프 무브는 이제 교통안전 또는 사회 안전에 대한, 일단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전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린 무브는 환경 보전이죠. 기후변화. 당연히 자, 배기가스를 내뿜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뒤에 또 우리가 항상 프로게도 또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우리가 CSR 활동도 물론 전혀 다른 것들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하고 뭐 상관이 없는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인데, 가급적이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하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세이프 무브와 그린 무브는 굉장히 의미가 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직접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넥스트 무브는 자, 계열사 사업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아까 계열사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나 아까 이지 무브는 자,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에 대한 증진인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동을, 여기는 장애우들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마지막에 드림 무브. 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자립 지원입니다. 또는 인재 육성에 대한, 특히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은 되게 강하죠. 아마도 우리 뭐 다른 건 아닙니다만, 사실 모든 기업들,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간에 결국에는 뭐 시스템이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기술들이 어떤 뭐 자동화 시스템으로 일들이 진행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맨파워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때요? 여러분들과 같이 자, 관련 학과, 특히 또 관련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성이 확실하게 있는 어떤 그런 자,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자, 기업들이 앞서서 육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뭐 여러분들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이건희 이제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자, 성대 같은 경우가 삼성에서 이제 밀어주는 어떤 학교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중에 특정 학과는 어때요? 자, 졸업과 동시에 자, 우리 삼성 쪽의 그룹사에서 채용해가는 자, 이런 방식들은 굉장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래 자원에 대한 육성은 자, 어느 기업이나 할 거 없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꿈나무를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정서와 어떤 그런 철학들을 자, 어린 나이 때부터 자, 제시하고 그다음에 공유함으로써 훨씬 더 파워풀한 인재를 육성하는 우리 기업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성장시키는 거죠. 중요한 의미고요. 자, 어쨌든 자, 이해 관계자 중심의 CSR을 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시간적으로 보니까 현대자동차만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3분이 지나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은 아마 현대차까지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18일 주간에는 그 뒤부터 이제 발표를 하도록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파트너십, 아까 얘기했던 이유과 함께 계속 똑같이 슬로건 가고 있고요. 자, 해피무브 조금 더 이제 들어와서 볼게요. 6개 중에 한 4개 정도만 제가 좀 취업을 해봤는데, 자, 해피무브는 아까 임직원과 고객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3가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글로벌 자, 청년봉사단, 그래서 해외봉사를 통해서 자, 가슴 따뜻한 글로벌 청년 리더를 이제 육성하는 걸 목표로 11년째 봉사하고 있고요. 자, 국내 최대였던 대학생 봉사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상통하는 것들인 거죠. 또 1%의 기적, 그래서 자,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급여의 1%를 모아 자,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자,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릴레이 봉사단은 자,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그렇죠? 가족들이 중심으로, 임직원들의 또는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해관계자라고 하긴 그렇긴 합니다만, 자, 사실은
뭐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인 뭐 어떤 그런 형태라면 아빠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그쵸? 뭐 가족도 참여하는 행사들 꽤 있어요. 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같이 뭔가 의미 있는 봉사를 한다는 것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직원들의 자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굉장히 큰 자긍심, 아빠에 대한 자부심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왜냐면 이런 진짜 훌륭한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아빠로서는 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자, 이렇게 좋은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는 것들을 이제 또 당당하게 또 가족들에게 또 공유함으로 인해서 자, 사실 견고한 어떤 그는 진짜 또 하나의 가족, 약간 삼성의 슬로건이긴 합니다만 진짜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좀 있는 그런 그런 CSR 활동이 있겠고요. 자, 세이프 부분은 아까 교통안전과 사회안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키즈 워터파크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아이들 때부터 교통안전 체험 같은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아이들 때는 굉장히 습득이 되게 빠르잖아요. 브랜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로봇과 폴리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이건 전 세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인데 제가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하지만 어쨌든 캐릭터로 활용하는 거죠. 로봇과 폴리가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이제 또 약간 지원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그 전에 폴리 열심히 봤습니다. 저도 따라서 열심히 봤는데 굉장히 재밌기도 했었어요. 뭐 로봇가 자동차로 막 뭐 등등등 막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글로벌로까지 확대하는 어떤 형태고요. 그다음에 베테랑 교통안전교실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인 보행자나 운전자와 관련해서 그래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프로그램. 그래서 아마 베테랑이라고 쓴 것도 결국에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제 시니어들 되시면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희 장모님들이 연세가 여든이 넘으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그 뭐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셨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본인도 이제 아시는 거죠. 스스로 당신께서도 일단 어쨌든 젊은 사람들보다 뭐 어떤 반응 속도나 여러 가지 시야의 각도나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쉽지 않아지니까 왜냐하면 본인도 힘드시지만 그게 잘못하면 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이제 노인교통에 대한 안전 교육들을 이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현대자동차 계속 이어집니다만, 자, 아까 그린 부분은 자, 환경보호전과 기후변화를 해야 되겠죠. 현대그린전 프로젝트, 자, 그다음에 미르숲 만들기. 여기도 이제 우리 쇼핑몰하고 해서 이제 배경으로 한 현대모비스 미르숲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좀 소개하고 있고요. 또 아이오닉 포레스트 조성 사업 등등등 이렇게 어쨌든 환경과 기후와 관련돼 있는 자, 프로젝트를 그런 CSR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드림무브는 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지원과 인재 육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뭐 H1 드림 뭐 사회적 기업 창업 오디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많이 보셨던 거죠. 광고로 기프트카 캠페인. 그렇죠?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창업 지원들. 뭐 트럭도 좀 뭐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트라이크를 제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2010년부터 지금 10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광고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되게 좋은 어떤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활동들을 조금 더 이렇게 광고에 녹여놓은 것들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저나 많이 알고 있는 어떤 CSR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이죠. 또 대학생 교육봉사 같은 것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거의 현대정사를 마지막 가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로까지 이제 확대한 캠페인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를 향한 중장기적인 지속 캠페인이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까지 왔습니다만, 자, 6대 무브와 유엔의 SDGs에 대한 기반인데, 이게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이게 좀 찾아봤어요, 제가 좀. 우리 이제 물론 학생들 일단, 일단 그 과제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자, 이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니셜이고요. 자, 2015년도에 일단 30년까지 유엔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걸 얘기하는 거 빈곤이나 기아 종식, 건강한 삶을 누리고 또 복리를 증진하자. 또 교육도 해야 되고 깨끗한 물도 역시 확보해야 되고 또 에너지에 대한 부분 또 기후 변화 가장 큰 거. 그렇죠? 이번에 미국 대선이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할 그런 내용이 그거였죠.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재가입한다라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탈퇴했기 때문에. 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한 이슈가 되는 건데, 여기에 기반해서, 자, 미래를 향한 진정한 파트너라고 하는 어떤 중장기적인 비전을 자, 실천하자는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조차 자, 4년 연속 현대차의 어떤 그런 글로벌 CSR이 1등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국내에서도 자, 사회공헌 평가에서 대상까지 수상하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만 잘 만드는 그런 회사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넓혀가고 있다는 것들이 결국은 글로벌 기업이 지향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미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후반부 영상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SK 하이닉스 다음 우리 과제로 넘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